네, 대선 막판 지지율 하락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라는 승부수를 던졌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준비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닻을 올렸는데 시작부터 덜컹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과연 공동정부 카드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국민의당 취재하는 조태현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개혁 공동정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자,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있는 이 개혁 공동정부의 그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를 이야기한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또 대선도 코앞에 다가온 만큼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우선 국회 추천을 받아 책임 총리를 지명하고 그 책임 총리가 장관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총리의 지명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준비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 후보가 집권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제7공화국을 출범하겠다고 설명했고요. 곧바로 새 정부에 참여할 정파의 입장 조율과 인물 발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선 다음 날부터 국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반패권 세력을 결집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2위 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연대 역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공동정부라고 하면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손을 잡겠다. 자, 이런 뜻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파트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집중됐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홍준표 후보 역시 개혁 공동정부의 대상이냐고 물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세력과 패권 세력은 다음 정부에서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만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의사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개혁 공동정부라고 얼고 버티면 모든 정파가 어우르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최명길 의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면은 홍 후보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최 의원은 홍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친박계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또 객관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공동정부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하는 추세라서 이런 연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진영 후보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큰둥하다는 반응입니다. 예. 먼저 홍준표 후보는 어제 유세에서 열흘쯤 전에 김종인 위원장과 회동이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개헌을 매개로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죠. 홍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어제 홍 후보의 발언이 재밌는데요. 한번 내용 들어보시죠.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상왕 모시고 태상왕 모시고 그 태상왕이면 김종인 씨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상황, 태상황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유승민 후보 역시 부정적입니다. 자신은 제안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대선이 끝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은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저는 대선 때까지는 그냥 제가 제 갈 길을 그냥 가고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통합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후보 측 역시 안 후보의 공동정부 구상이 정권 연장을 꾀하는 적폐 세력의 연대이자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역사의 후퇴라고 혹평했습니다. 예. 자, 이 공동정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정당들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홍준표 후보와는 연대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는 정치인 사이에 인위적인 연대는 안 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안 후보가 계속 내세워온 이른바 자강론은 국민에 의한 연대, 또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말하는데요. 이게 지지율이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하락 추세로 반전된 뒤에는 완전한 속수무책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당 후보와의 연대를 안 후보가 언급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TV토론회에서 홍 후보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홍 후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직후에도 안 후보는 홍 후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말입니다.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승부수가 시작부터 덜컹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어젯밤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홍 후보는 단연코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역시 단일화는 후보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앞에 나온 얘기처럼 단일화와 연대의 주도권은 대통령 후보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름세로 반전되지 않고 있고 홍준표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선 승리를 위해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선거 막판에 당내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